어젯밤 다음 포털에 들어갔는데 시선을 확 끄는 글이 하나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전기차 차주들 더워 죽겠는데 방전 무서워서 참아요. 정말 제목 하나는 제대로 뽑아내는 것 같네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에어컨을 틀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데 내연기관차는 금방 기름을 넣을 수 있지만 전기차는 오랜 시간 충전을 해야 하니 에어컨을 못 튼다 였습니다. 이런 글이라면 아래 댓글들 상태는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2천만 원 더 주고 샀는데 에어컨도 무서워 못 틀면 그게 차냐. 차를 모시고 살아라. 등등 전기차 시기상조협회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거다를 외치며 아주 와글와글 모였더라고요. 중간중간 실제 전기차 차주분들께서 타보면 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를 외치고 계셨지만 시기상조 협회분들 사이에서 힘겨워 보였습니다. 사실 이 글이 동일한 조건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두고 에어컨 온도를 동일하게 설정한 뒤 기름의 소모량과 배터리의 소모량을 동시에 체크해서 효율 여부를 따진 뒤 전기차의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글이었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에어컨을 틀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데 충전이 오래 걸리니 참는다라는 흐름으로 가버리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Welcome to Electric. 전기차를 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을 한번 안 돌려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 전기차의 효율 저하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보니 그럼 여름에도 에어컨의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가져오니 똑같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주유 속도보다 느리니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더워 죽어도 참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었다면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더워서 죽어 있겠죠. 3년 동안 전기차를 타는 저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거고요. 참 질긴 생명력입니다. 전기차 에어컨의 효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전기차 에어컨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차주분들이 실제로 실험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사실은 배터리 소모량도 적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러한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실제로 6월 초부터 늦더위가 지나가는 9월 말에도 늘 24도로 고정해놓고 에어컨을 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제 차의 100%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614km입니다. 환경부와 제조사에서 밝힌 코나 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6km인데 에어컨을 한창 틀고 다니는 7월 25일에도 인증 주행거리 대비 150% 이상의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틀지 않았던 5월 28일에는 얼마였냐를 보면 638km입니다. 감소율이 5%도 되지 않는 수준이죠. 실제 6월과 7월 두 달간 3,512km를 운행했고 최종 연비는 8.2km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저의 평균 연비는 8.5에서 9 정도이지만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전라남도를 다녀오는 고속주행을 해서 그나마 8.2로 나온 것입니다. 히트펌프 옵션도 빠진 전기차가 여름에도 이렇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햇빛을 제외하고 실내를 덥게 만드는 요소가 거의 없는, 즉 에어컨을 튼 만큼 시원해진다는 것이죠. 전기차를 타면 겨울철에 발과 무릎이 매우 시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연기관 대비 무릎 아래가 시려운 이유는 지속적으로 열을 내뿜어주는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윤활 적용과 냉각 적용을 해주는 엔진 오일이 주행 중 몇 도인지 아시나요? 보통 90도에서 120도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이 그 정도인데 실제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여름철에 대입해보면 전기차는 실내 공기가 설정한 수준으로 시원해지면 그걸 유지하는데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엔진이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내연기관 포터의 경우 더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존 포터를 타다가 포터 EV로 바꾸신 분들은 이 부분에 큰 만족을 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외부 온도보다 더 따뜻 혹은 더 시원하게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투입하게 되는데 여름은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고 겨울은 내연기관차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반복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우월을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각 차량의 특성을 잘 알고 본인에게 적합한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에너지 충전 시간도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이나 회사에 개인용 충전기가 있어 주차를 해놓는 것만으로도 매번 100% 충전이 된다면 매번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주유소를 들러서 시간을 소모하는 내연기관의 빠른 주유 속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또 둘 다 똑같이 N꼬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영화를 보거나 마트를 들른 뒤 집에 와야 되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 차는 주유소를 거쳐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전기차는 주차장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집에 갈 때 그냥 가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이 생활 패턴 속 주행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내연기관차가 더 효율적이고 누구에게는 전기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우월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전기차를 3년 타긴 했지만 그전 내연기관차를 8년 넘게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기 전에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아냥거리고 혀를 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기차를 지금껏 안 탔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기차를 샀던 초반에는 이런 부정적인 글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좋은 점도 많은데 라고 억울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전기차 신차 발표만 하면 족이 완판되는 요즘에는 결국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전기차 차주들은 방전이 무서워서 더워 죽지 않고 시원하게 잘 타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